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평면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도형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도형의 기본이 되는 기본 도형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토대로 해서 평면도형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거고, 자, 평면도형은 또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 부채꼴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다각형,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다각형에 대해서, 자, 다각형 중에서 각이 가장 작은 도형은 무엇이죠? 삼각형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삼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삼각형은 많이 봐왔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질들이 정말로 성립하는지 이유까지 밝혀가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삼각형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6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각이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어서 각을 쓸 때에는, 우리가 꼭지점을 쓸 때에는 대문자로 써주고, 그리고 이 각을 보고 있는 이 변을 대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BC라는 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 각은 대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을 쓸 때에는 소문자로 A의 대변은 스몰 a 이렇게 맞춰서 써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제 그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변, 대각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각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각형에서 내각이라는 것과 외각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변이 있을 때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우리는 내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우리가 내각이라고 하는 거고, 외각은 한 변에 이웃하는 변을 연장시켰을 때, 자, AC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AC가 있을 때 이웃하는 변 BC를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AC를 연장시켜도 상관없고요. BC를 연장시켰을 때 두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요거를 우리는 외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느 쪽을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외각은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BC에 대해서 AC를 연장시켰을 때 이렇게 외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 둘, 요런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했죠? 막국지각. 그래서 막국지각의 크기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외각을 두 개가 나오지만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요소, 대변이나 대각이 무엇인지 내각, 외각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자,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에 4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성질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작도할 때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의 모양이 딱 하나로 작도가 되지만 주의할 게 뭐였어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번, 그러니까 가장 긴 변보다 반드시 커야 삼각형이 작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변의 길이들 사이에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작도 우리가 해봐서 안 되는 경우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한 변이 가장 최대변이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그 최대변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요 세 내각의 크기 합이 몇 도죠? 그렇죠. 세 내각의 크기 합은 우리가 180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조금 있다가 정말 180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외곽의 크기. 자, 내각 아니고 한 외곽의 크기. 자, 외곽을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장시켰을 때 이 한 외곽의 크기는 이 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했을 때 이웃하지 않는 이 외곽과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자, 라는 거. 이것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도하면서 합동하면서 확인했었죠. 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외곽의 크기 합.
자, 여기 B의 외곽, A의 외곽, C의 외곽을 모두 더해주면 몇 도가 되냐면, 자, 여기는 360도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미 우리가 작도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정말로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삼각형 성질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우리 작도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증명할 거예요. 자,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의 삼각형에서 180도가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180도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어떻게 180도가 되나 바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본도형의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형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많이 활용된다라고 했던 성질이 하나 있었죠. 뭐였을까요? 기억을 하시나? 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을 성질을 이용할 거면 평행한 선을 하나를 작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우리가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하나 작도를 해볼게요. 자, 평행하게 작도를 했다라고 쓰고 여기 한 점을 D라고 하고요. 그리고 BA의 연장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을 E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평행선에 어떠한 성질이 있었냐면 동의각의 크기, 엇각의 크기, 동측 내각의 합, 이렇게 세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각 B하고, 자, 각 B하고 각이 같은 거 어디에 있죠? 각 B와 각 EAD의 크기가 똑같죠? 왜 그럴까요? 자, 동의각이죠, 동의각. 각 B와 각 EAD는 동의각이어서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각 C와, 자, 각 C와 또 누가 같나? C의 동의각은 없는 것 같고요. C의 억각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각 C하고 각 DAC하고는 억각으로 같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죠. 이제 그러면 각 A는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각 A는 그대로 B하고 각 EAD가 똑같고 C와 각 DAC가 같았으니까 여기에서 A와 얘 세 개를 더해주면 평각이 되면서 몇 도가 되나요? 180도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질, 한 외곽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건데, 그 증명은 첫 번째 했던 이 그림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외곽이 어디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삼각형에서 지금 하나의 외곽이 EAC 외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EAC라는 외곽은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두 개를 더해주면 될 텐데, 그게 지금 EAD와 그리고 각 DAC를 더해주면 되겠고, EAD는 아까 동의각으로 B와 같았고, DAC는 엇각으로 C와 같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한 외곽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B와 C의 합과 같다라고 바로 증명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질, 삼각형의 세 외곽의 크기 합이 360도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외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의 외곽을 우리가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외곽, C의 외곽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세 외곽의 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X와 Y와 G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각 A를 포함하는 평각, 그리고 여기에서도 평각. 자, 세 개의 평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X라는 것은 180도에서 평각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80도에서 A를 빼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 A라는 것은 내각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각 A를 구하라 그러면 외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 평각에서 B를 빼주면 되겠고,
G의 각은 똑같이 180도에서 C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더니 180도가 모두 3개가 생겼죠. 평각이 3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180도 3개에서 A와 B, C를 빼주면 되겠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가 되나요?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우리 좀 전에 확인했죠? 18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40도에서 180도를 살짝 빼주면 되니까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성질 4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 건 작도통에서 우리 확인했고, 내각의 합, 그 다음에 한 외곽의 크기, 외곽의 합 360도 되는 것까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증명해 보시고 문제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을 4가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각을 그러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중요한 그림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림하고 공식하고 같이 암기를 해서 문제 풀 때에는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풀어내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AB와 AC와 CD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요런 그림들, 여기는 지금 2개만 같다, 3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줬고요.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3변의 길이가 같을 때 여기 각 A라고 주어져 있을 때 각 X는 A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 ABC에서 2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각도 A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각이 뭐가 되나요? 각 DAC라는 각은 여기에서 ABC의 외곽이죠. 좀 전에 우리가 외곽은 한 외곽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A가 되는 것이고,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A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X는 2A니까 요번엔 4A 이렇게 되나 라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4A 절대로 아니에요. X는 외곽이에요. 누구의 외곽인가요? DAC라는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아니죠. DAC의 외곽이 아니고 누구의 외곽이에요? DBC라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하고 이웃하지 않는, C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3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3변의 길이가 같을 때 각 X는 A의 3배가 된다라는 거. 자, 길이가 3개가 같으니까 3배가 된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4A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그림, 이번에도 외곽을 이용하는 그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삼각형 ABC에서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B라는 내각을 이등분을 하고 C의 외곽을 이등분을 해서 교점을 D라고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A하고 X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역시 외곽을 이용해서 찾아줄 거죠. 삼각형 ABC에서 외곽. 자, ABC에서의 외곽은 누가 되나요? 지금 ACE가 외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외곽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각을 우리가 P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식을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ACE가 지금 외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R은 A 더하기 이 P를 해주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삼각형 DBC에서도 외곽이 나오잖아요. 자, DBC에서의 외곽은 DCE가 되는 거죠. 삼각형 주어져 있을 때 외곽이 어떻게 되는지 못 찾는 학생도 종종 있어요. 정확하게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R은 여기에서 X 더하기 P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A하고 지금 X하고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고 X를 A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X를 구해내기 위해서 R은 X 더하기 P라고 나와져 있는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대입을 했더니 이거 어떻게 돼요? 2R이니까 여기서 2X 더하기 2P가 A 더하기 2P가 되면서 P가 이항되면 없어지죠. 이 X는 A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는 2분의 1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 X는 A라는 각의 2분의 1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요런 그림이 있을 때 여기서 ABC하고 X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X라는 각은 안에 들어있는 세 내각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과 같다라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공식이 이 그림에서 성립하는데 왜 그런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하고 요 점하고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죠. 삼각형 두 개가 생겼고 얘는 외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자 이쪽 각과 B를 더해서 얘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또 여기 외곽이니까 얘하고 C를 더해서 얘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X는 얘네 다 더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 그림의 모양이 이제 부메랑과 같죠. 그래서 부메랑 모양의 그림이 있을 때 X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과 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 할 거예요. 자, 지금 네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내각, 각 C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할 때, 자, 그림도 지금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할 때 A와 X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각 X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자, 요번에는 외곽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이용이 돼요. 그러면 X와 자, B와 C의 지금 각의 이등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각 X는 B, C의 합의 2분의 1을 빼주면 각 X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B 더하기 C라는 것은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총합 한 번 더 이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180도에서 2분의 1 B 더하기 C라는 것은 다시 180도에서 각 A만 빼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A의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얘는 90 더하기 2분의 1 A와 같다. X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 X는 90 더하기 2분의 1 A와 같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각을 응용하는 거 마지막 그림이에요.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A의 외곽, C의 외곽. 자, 좀 전에는 B, C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고 이번 그림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 A하고 X하고의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외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각형의 외곽의 총합이 360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보여주면 각 X는 90도에서 2분의 1 A를 빼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서 지금 X는 삼각형 내각의 총합도 같이 이용이 되네요. 180도에서 얘랑 얘를 빼주면 되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하나를 P, 요거 하나를 R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자, X는 180도에서 P 더하기 R을 빼주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ABC의 외곽의 총합이 360도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쪽 외곽은 뭐가 되나요? 자, 이쪽 외곽은 180도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여기 외곽 두 개를 더해주는 것은 이 P와 이 R을 해주면 그것은 360도에서 180 마이너스 A를 빼주면 되겠어. 그쵸? 자, 그러면 얘네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180 더하기 A가 되고요. 이 P 더하기 이 R이 180 더하기 A니까 P 더하기 R은 90 더하기 2분의 1 A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갖다가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80도에서 P 더하기 R이 90 더하기 2분의 1 A를 빼주면 되니까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X는 90 마이너스 2분의 1 A. 자, 여기에도 A를 써줘. 각 A라고 해주면, 자, 외곽의 이등분선일 때는 90도에서 2분의 1 A를 빼주는 것이고, 좀 전에 내각일 때는 90도에다 2분의 1 A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각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나오는 다각형은 사각형이죠.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4개의 점을 차례로 연결해서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하고 5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각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3개, 4개, 5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 그걸 우리가 다각형이다. 3개로 이루어지는 걸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지는 건 사각형, 5개로 이루어지는 건 오각형 해서 그런 도형들을 모두 다 다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내각도 있었고 외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각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형 따로 오각형 따로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일반화를 우리가 시켜볼 거예요. 다각형에서 N각형에서 뭐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되고 외곽의 총합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삼각형의 성질이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각선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대각선, 다각형에서 이제 삼각형을 제외한 그러니까 삼각형에선 대각선이 없고요. 다각형에서 우리가 대각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대각선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N각형에서 그걸 구해 볼 건데 먼저 그러면 대각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각선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을 이은 선분. 자,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왜 대각선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 삼각형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있을 수 없죠. A하고 이웃하는 점은 B 또는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0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제 사각형이나 오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없기 때문에 대각선의 개수가 0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은 뭐 굳이 어떤 모양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 요 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점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A에 이웃하는 점은 B 또는 D 이렇게 되는 거죠. B와 D가 이웃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점은 C죠. 그러면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1개. 그리고 B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도 1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점을 제외하고 1개, C에서도 1개, D에서도 1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는데 AC 대각선, CA 대각선은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각선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나오고 있고 오각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닥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대각선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재미있게 세봐도 좋을 텐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세고 있을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직접 이렇게 빨리 공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직접 세고 있으면 왠지 좀 내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각형에서 확인해 볼게요. 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가 있나요? 자, A에서 이웃하지 않는, 자, 이웃하는 2개의 점을 제외하니까 이웃하지 않는 C 또는 D 이렇게 그어줄 수 있죠. 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게 2개, B에서 그을 수 있는 것도 몇 개겠어요? 2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2개, 또 여기서도 2개. 각각을 다 지금 2개씩 그어줄 수 있어요. 다 2개씩 그어줄 수 있죠? 그러면 2개씩 그을 수 있는 점이, 꼭지점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은 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대각선 서로 AC, CA 똑같으니까 이것을 2로 나누어서 대각선의 개수는 총
5개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여기서 그려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육각형이나 칠각형이나 몇각형이 나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n각형이 있을 때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자, A에서 그을 수 있는 점은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의 점을 제외하는 것이니까 3개를 빼줘야 되죠. n각형이면 총 n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 n개에서 3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점 3개를 빼가지고 n-3. 그런데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꼭지점들이 모두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은 서로 똑같은 게 2개씩 생기니까 2로 나누어서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는 2분의 n에 n-3 이렇게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삼각형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아까 몇 도였죠? 우리 열심히 증명까지 했죠. 180도였어요.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인가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죠?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360도가 되는지 이것은 결국 삼각형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사각형을 이렇게 나눠주면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나눠주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2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2 해서 360도가 나오는 거고요. 자, 오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자, 오각형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나눠주면, 오각형을 나눠주면 삼각형이 3개가 생기고 있죠. 삼각형 3개가 생기니까 외각이 아니라 내각의 총합은 180도에다가 3을 곱해서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얘네를 해서 n각형이 여기 있어요. 자, n각형이 나온다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될까? n각형에서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지금 사각형일 때는 대각선을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한 개 그을 수 있으니까 삼각형이 2개로 나왔고요.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는 대각선을 2개를 그어서 3개로 나오고 있죠. 삼각형이. 그죠? 각 꼭지점 5개 중에서 3개로 나오고 있어요. 오각형에서는. 그리고 사각형에선 2개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n각형에서는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n-2개만큼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n-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에서 아까 외각의 총합은 몇 도였죠? 360도였죠. 어떻게 해서 360도였더라?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평각, 그리고 삼각형에서는 평각이 이렇게 몇 개가 생겼어요. 3개의 평각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평각에서 여기 지금 여기 내각을 모두 다 빼주면 외각이 되는 거였고, 183개에서 내부에 들어있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도를 뺐더니 360도가 됐어요. 그러면 사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삼각형의 내각하고 외각하고 지금 2개가 됐으니까 여기는 360도가 2개가 돼서 720도가 되려나?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외각이 지금 이렇게 4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사각형에서는 그러면 평각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평각이 모두 4개가 생기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평각 180도 4개에서 외각만 해주면 되니까 내각을 빼주면 되겠죠?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모두 몇 도예요? 360도였어요. 여기에서 360도를 빼주니까 계산을 했더니 예상과 달리 지금 360도, 720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360도가 나오고 있죠? 얘 봐라. 삼각형의 외각의 총합도 360도였는데 사각형의 외각의 총합도 우리의 예상과 달리 360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각형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금방 몇 도가 될지 여러분이 지금 예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각형에서는 평각이 모두 몇 개가 생기겠어요? n개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180도 n개에서 내각의 총합을 빼주면 되죠. 그런데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 180도 곱하기 N-2를 빼주면 되니까 계산을 여기를 쇼쇼숑 했더니 몇 도가 나와요? 360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곽의 총합은 몇 각형이든 간에 모두 360도가 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다각형 공부했어요. 그런데 다각형 중에서 조금 특별한 다각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특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수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한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정다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정다각형,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떨 때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하냐면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다각형을 의미하는 것 중에서 딱 한 개만 또 특별하게 조금 달라요. 자, 정삼각형만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특별하다고 했어요. 정삼각형만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한가 봤더니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정삼각형이 될 거면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삼각형만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세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확한 증명,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이 2학년 과정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정삼각형만 유일하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세 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세 변으로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또 모두 다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을 굳이 세 변으로 얘기하지 않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정사각형은 어때요, 여러분?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 말고 여러분이 배웠던 사각형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름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부터는 변만 얘기해서는 이게 정다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과 모든 각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고, 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뭐라고 배웠어요? 직사각형이라 그랬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90도로 똑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5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5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에만 정오각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 사각형처럼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따로 용어가 있지는 않지만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여기에서도 변의 길이만 같고 각의 크기는 같지 않은 그런 다각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다각형은 반드시 변과 각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만 빼고? 삼각형만 빼고. 자, 우리 다각형, 내각이랑 외각의 총합들 공부를 했고 정다각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정N각형이 있을 때 한 내각의 크기, 한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N각형이라는 것은 내각의 크기를 똑같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똑같이 n등분, 그렇다면 외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n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였어요? 180도. 자, 삼각형의 개수가 n각형일 때는 n-2개만큼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n각형이라면 똑같이 n등분을 시켜주면 되니까 여기는
n분의 180 곱하기 n-2를 하면 정N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 자, 이거는 정N각형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각각 90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다각형이 아닌데 학생들이 오각형이면 한 내각이 108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어떨 때만 정다각형일 때만. 그 다음에 정다각형, 정N각형일 때 한 외곽의 크기는 더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외곽의 총합은 몇 각형이든 간에 무조건 몇 도라 그랬어요. 360도였죠. 그거를 n각형 똑같이 n등분을 시켜주니까 한 외곽의 크기는 n분의 360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 어떤 것들 공부했어요? 우리 지금 삼각형에서 4가지 성질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한 각의 크기 구하는 것들 5가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각형에서 내각이랑 외곽의 총합, 대각선의 총수 구하는 것들 공부를 했는데 전부 다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해서 다음 시간에 예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